자, 한국 갤럽에 지금 나토 순방을 해서 화려한 행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4%가 더 떨어졌습니다. 언론은 김성희, 박순애가 순방 효과 덮었다고 거짓말하는데 김성희, 박순애가 누군지 모르는 국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관 후보들 때문이다. 이건 뻥이고요. 지금 오늘 갤럽 조사에 조금 전에 나온 조사죠. 윤이 잘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47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43이 되었고, 자, 그래서 6일 지방선거에 승리하고 4주 연속으로 53, 49, 47, 43으로 떨어졌고, 한 달 새 지지율이 10% 빠졌고, 갤럽에서 부정평가는 한 주 전에 38에서 4% 올라 42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후하게 나오는 갤럽 조사에서도 43대 42가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조사들 RN세치나 리얼미터나 한국사회여론조사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46% 이런 거는 나왔지만은 갤럽에서는 43%가 나왔다라는 게 이게 치명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가 무너지는 것이 목전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이 그냥 일시적이거나 단순한 거 아닌 경향적 하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해요. 정권의 칼날을 바꾸지 않으면 이 지지율 하락은 못 막을 거고, 지지율 하락을 못 막으면 아마 이제 하이에나 떼들이 전부 달라들어서 뜯어먹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나토 스페인 회의에 갔다 오면, 다자 회의에서 화려한 모습을 연출하면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의 수준은요, 21세기를 가는데 이 대통령실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아부꾼들의 시각은 20세기에 머물고 있어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해국 회의 갔다고 대통령 대단하네 지지한다 이래 하겠어요? 그래서 순방 효과가 거의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고, 이제 출구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패거리 정치 싸움이 하고 있으니 사선 홍문표 의원이 한 말입니다. 이러면 5년 가겠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라고 75세 홍문표 의원이 말하면서, 당내 일부 인사들이 패거리 개파 정치로 당과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정권 5년 가겠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답이 없다라는 거고, 아마 머지않아 30%대로 떨어질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저는 두세 달 갈 거라고 보는데 그것보다 훨씬 빨리 떨어질 거고, 지지율 40%가 곧 무너질 가능성도 저도 있다고 봅니다. 야당의 최재성이가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에 스페인에 가서 보였던 모습도 좋지 않아요. 그러면 윤 정권은 이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 이제 뭐에 착수하느냐? 여권에서는 장악력을 높일 거고, 야권에 대한 사정을 강함으로써 지지율 하락에서 빠져나가는 시도를 할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당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재명이가 당 대표는 따놓은 당상이다. 그래서 반 이재명들이 이재명을 막으려고 하지만 실제로 누가 나서서 1대1로 해서 이재명을 꺾을 사람이 없다. 친문도 결국은 이제 문의 권력이 끝나고 나니까 별 힘을 못 쓰는 것 같아. 이렇게 지금 비춰져요. 그래서 현재 이 오늘 아침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이재명에 대한 여권의 사정 수사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그것이 위안이 아니냐 이래 봅니다. 성남시 인수위가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공정성을 훼손한 3건 사례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면서 이제 대장동 인허가 사업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누락했다. 성남시에 3년 지난 공무원 이메일 삭제 조치를 했다. 성남FC 부적절한 지출 등 3건을 검찰,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타당성 보고서가 누락된 상태에서 대장동을 인가한 것은 의도적이다. 도시개발법은 물론 배임 소지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이메일도 3년 지나면 자동 삭제하는 조치도 했고 관련 위반으로 보여 수사 의뢰를 했고 성남FC 관련해 비용 지출에 앞서 심의회의를 개최해야 되는데 회의록에 위원들 이름만 있고 서명도 없어서 사후적으로 조작한 걸로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백현동 수사와 관련해서는 4단계 용도 상향을 했다라는 이재명의 결재 서류, 그것이 확보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품개발연구원 부지에 이제 자연 녹지인데, 그 원래 아파트 짓기에 부적절하죠. 이거를 준주거로 4단계 올려주는 특혜를 베풀었다. 그건 대가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이 특혜에 관한 절차를 조사하고 있는데 지난 16일 압수수색에서 한 직원의 컴퓨터에서 이재명과 정진상 정책비서관 오른팔이었죠. 결제한 서류가 여러 건 나왔는데 이 서류는 2015년 3, 4월에 작성한 걸로 백현동 부지를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로 변경하는 방안이 담겨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이 서류를 제시하며 공식 문서 결재란에 서명해놓고 아랫사람 탓만 한다고 지적을 한 바 있어요. 이제 그것이 증거로서 확보되었고 그래서 4월 달에 감사원이 백현동 수사를 의뢰했고요. 긴급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대검이 경찰이 이미 하고 있으니까 경기 남부청에서 이걸 신속하게 하라고 한 거죠. 그리고 경기 남부청이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GH 본사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자, 이재명의 옆집을 직원 숙소 용도로 보증금 9,500만 원에 임차를 해서 이재명 대선 캠프로 썼는데 이 임차를 GH가 했고 그래서 경기도의 공기업이 이재명 선거를 도왔다. 지금 이런 부분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라면 이재명이 곧 제가 봤을 때 한 3주 안에 소환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소환되면 빠져나가기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당의 대표가 되려는 이재명은 이 꼴이고 또 여당의 대표인 이준석은 어떠냐? 이준석은 지금 어제 박승민이라고 당대표 비서실장이 이준석 징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비서실장이 친윤인데 친윤 비서실장이 사퇴한 거는 결국 윤의 오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처리될 거니까 이준석을 버리는 게 낫다. 이 판단이 지금 개입된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준석의 3년간 20회 이상을 접대했다. 그리고 성상납을 했다라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이 깜빵에 있죠. 이자가 2013년에서 16년 사이 20차례 넘게 접대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 그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지금 김성진을 접견하고 다른 건으로 구속돼 있어요. 취재진에게 전했습니다. 자, 이 사람 보면 별로 질이 좋은 사람 같지는 않아요. 왜? 질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지금 다른 건으로 구속되고 또 20차례 이렇게 하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자를 만난 이준석이 더 문제죠. 그래서 이 김성진이 이준석에게 성접대를 하고 명절 선물을 했다고 알려지고 구치소에 있는데 2013년 7월 11일, 8월 15일 두 차례 성상납 포함해서 2016년까지 20여 회의 접대를 했고 그래서 포괄적 일죄, 즉 포괄일죄, 범행수법이 비슷한 걸 묶어서 하나의 범죄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고 알선수재의 공소시효가 7년인데 근데 포괄일죄가 되고 공소시효 7년이 되면 전체가 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0차례가요. 그래서 이 성상납의 구체적 정황, 장소, 접대 영어성 신상까지 진술했고 이미 범죄 사실이 특정됐고 김성진이라는 자가 자기 회사에 박근혜가 방문해 주도록 로비를 하면서 이준석에게 접대를 했다.
그래서 이 대표라는 사람이 박 전 대통령을 우리 회사에 모실 방법이 없겠냐 하니 이준석이 박 대통령을 연결해줄 2명을 거론하며 힘을 써 보겠다. 이것이 알선수재의 지금 핵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라서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준석이가 제가 볼 때는 끝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준석에 대해서 경찰이 속도를 내고 있어요. 이건 뭔 의미겠어요? 왜 접대한 사람의 변호사가 어제 기자회견까지도 했겠어요? 이제 이준석은 끝내는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을 끝내고 나면 당의 당대표로 이제 자기 척근을 박아서 당내를 일사불란하게 정리해서 분열을 끝내고 또 이재명을 제거하면서 사정으로서 야권의 사정 광풍을 불러일으켜서 부패 척결로 몰고 가며 보수 진영, 중도 진영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라는 입장 같습니다. 자, 야당의 대표 되려는 사람, 여당의 현 대표 둘 다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너도 소유주 Revolution